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이 모두 3%대로 내려섰습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전국에서 일반 공급으로 나온 아파트 26,680가구에 18만 5,691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7대1로 작년 하반기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노후 계획도시를 찾아 리모델링의 대못으로 꼽히는 내력벽 철거와 수직 증축 등을 서둘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반등하면서 집값 하락론에 대한 기세가 등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요 인기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그만큼 회복되지 않은 데다 남아있는 악재도 많아서 이걸 바닥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서울의 이 집값이 그리고 실거래가가 반등한 것만은 사실일 텐데요. 이것이 바로 6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깐의 반등에 불과한 것인지 이번 달의 흐름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또 고민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무료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고민 생기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휴일을 앞두고 있어서 또 월요일인데도 그다지 피곤하지 않은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지난 세월을 쭉 보면은 헷갈리지 않을 때가 뭐 많이 있었나요? 사실 헷갈릴 때가 더 많았죠. 아예 올라가고 있을 때도 더 올라갈까 덜 올라갈까 헷갈리기도 하고 판단하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주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흐름 따라서 이야기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런가 다시 바닥을 치고 아주 뭐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뭐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정확하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것이 맞든 틀리든 확실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지난주도 세미나를 2번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그분들께서도 세미나에 와서 쭉 이야기 듣고 또 나름대로 좋은 판단을 해서 가져가셨는데 좋은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확신은 의미가 없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확신, 그것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좋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좋은 방송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주관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이 어려운 시장에서 주관을 갖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해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열어두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누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수원에서 전세로 지금 거주 중이고요. 네. 현재 임대 성경일자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매도 후 원천동 광교 더샵 34평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네. 매수 시점이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거주하는 건 전세 상태를 계속 유지하실 상황이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수원 인계동의 성경 1차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 말씀드렸고 이걸 좀 매도하고 말씀 주신 네. 원천동은 광교에 있는 더샵으로 좀 갈아타기를 해보면 어떨까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투자 목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될지 한번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텔레비전 보고 계신가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그렇군요. 시청은 어렵고요. 제가 이게 방송이 꼭 그 제 방을 보시든지요. 네네네. 아니면은 제가 이 상담 중에 먼저 추천합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세미나를 꼭 오세요. 네네네. 그래야 이 제가 설명하는 걸 이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분 보이지를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할게요. 네.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죠. 네네. 그러다 보면 내려올 때도 있죠. 예. 그리고 또 올라갈 때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꼭지점일 때가 있고 내려와서 꼭지점일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때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가격이 올라갈 때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하고 물건을 사고자 하는 매수인하고 둘 중에 누가 칼을 쥐고 있어요? 매도인. 그렇죠. 매도인이 칼을 쥐고 있죠. 네네. 네, 매도인. 반대로 가격이 내려올 때는요. 매수인. 매수인이 훨씬 파워를 세다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네.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파는 사람이 가격 결정하지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내려올 때는 파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뭐 11억에 나는 사고 싶다. 그거 안 돼. 그럼 말아라. 이게 이제 내려올 때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 매도인하고 내려올 때 매수인 이 사람들을 가격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프라이스 메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내가 유리한 쪽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맞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갈 때 나는 파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보세요? 네네. 올라갈 때 내가 팔아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네, 맞아요. 네. 내려올 때는 사야 되는 사람이 되고요. 네네. 그러면은 최근에 보면은 21년도가 최고 꼭지점이었죠. 네네. 자, 21년도 최고 꼭지점이면 21년 되기 이전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지점 돼버리면 살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내 임의적으로 팔 수가 없잖아. 우리가 세미나 하거나 방송하면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 우리 시청자분도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면 아니 교수님 그 오피스텔은 안 팔리잖아요. 빌라 안 팔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지금 한번 봅시다. 가격이 내려가는 이 시점에 아파트는 팔리나요? 아파트도 안 팔리죠. 안 팔리죠. 네, 그러니까 어떤 물건도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다세대 빌라보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도가 높은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숫자로 보면 다세대보다 아파트가 월등히 더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무리 그렇더라도 가격이 내려갈 때는요. 그거는 정말 필요한 톡 부러지는 사람 아니고는 안 팔리는 겁니다. 부동산이란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나 월세가 나오는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품들은 이런 아파트나 재개발 물건 같은 이런 시세 차익을 기대되는 거는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정신없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은 월세 나오는 거 안 쳐다봐요. 맞죠?
네네. 예. 하지만 이 지금처럼 이런 시기는요. 월세 안전하게 쭉 나오고 있다면은 사람들은 그런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물건은. 그건 팁으로 제가 드리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최고 가격 올라가기 전에 팔아야 되고 네네. 최저 가격 가기 전에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시점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게 정확한 시점을 어떻게 아느냐? 네.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분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청자분님이 한나라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에요. 자, 시청자분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시청자분님은 비싸다고 봅니까? 싸다고 봅니까? 비싸죠? 그러면은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은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시장이 비싸다고 보고 있나요? 적당하다고 보고 있나요? 싸다고 보고 있나요?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것 같기도 아니 한데. 그 두 분은 제가 네. 딱 질문을 그거예요. 아, 이 정도면 가격 됐다. 저렴하다. 이렇게 보는지 아직도 비싸다라고 보는지. 아,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계실 거예요. 비싸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도. 네. 네네. 본인들도 알아요. 이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씩 10매덕 주고 살려면은 진짜 이 30대가 50대까지 가야 돼요. 네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60대나 70대는 힘들지만 대출 일으켜서 뭐 하고 집 사고 하면서 그 집값이 계속 올라준 거예요. 1980년대 있잖아요. 네.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잠실 중흥 5단지 같은 거 한 5천만 원밖에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 26억씩 막 하잖아요. 28억씩. 네네. 그러면 그 물건이 몇 배가 뛰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5천만 원짜리가 100배 뛰어야 5억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20억이면은 얼마요? 400배 뛰어야 되고 25억이면은요. 그러면 네네. 500배가 뛰어야 돼요. 80년대부터. 그러면 네, 지금 잘 들립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앞으로 예를 들어 80년대다 치고 약 한 30년 전도 흘러가면은 500배 뛸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안 들리나 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잘 안 들리세요? 아, 잘 들립니다. 이게 이 수화기 딱 들고 귀에 들고 움직이지 마세요. 핸드폰이면은. 네. 그럼 그렇게 500배씩 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서 30년 만에 500배 가면 아파트가 도대체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죠? 네.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네네. 그만큼 올랐는 거는 인구 성장과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올란 거기 때문에 60대, 70대가 살았는 그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네. 시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이나 지금 국토부 장관 같으면은 가격을 좀 더 내려가는 정책을 쓰지 가격을 올라가는 정책은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고점 부근이나 아니면 최저점 부근 가면은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최고로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고점 부근에 가면은 부동산 사는 사람을 아주 그냥 이 사회에서 매도시키려고 아주 그냥 매장시키려는 정책까지 나와요. 지난 정부 때 그랬죠? 네네. 네. 그다음에 최저점 부근 가면은요. 이것저것 다 풀어줄 테니까 그냥 살아. 왜? 부동산 시장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네. 정도까지 와야 비로소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은 매도 타이밍은 지나버렸죠. 네네. 매수 타이밍은 아직 거기까지 안 왔죠. 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매도 매수 타이밍은
어느 동네 어디든지 큰 틀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걸 파시고 광교 더샵을 가겠다. 그러면은 네. 광교 더샵이 지금 최저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네. 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네. 더 내려갈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격이라는 게 내려갈 때 말이에요. 네. 내려갈 때 직선으로 쫙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네. 등산 해보셨죠? 등산. 네네. 등산하면은 어떤 구간 쭉 내려왔다 한참 평평하게 가다가 살짝 또 올라가기도 하죠. 네네. 그러다가 다시 또 내려오죠. 네. 또 그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내려오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광교 더샵으로 가면 더샵 아파트 갈아타는 건 좋은데 언제 갈아탈까요? 그러면은 뭐예요? 아직 멀었다. 맞죠? 아, 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좀 이해가 됐죠? 네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했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 세미나에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오셔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꾸. 네네. 예, 무료 네. 세미나니까 그때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은 갈아탈 시기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향후 계획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예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지금 TV 시청 중이시면 소리는 아예 0으로 꺼주시고 전화로 좀 말씀 이어갈게요. 예, 소리가, 영기도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네. 어떤 부동산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저는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네, 미성 아파트 35평을 네. 맨 처음에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보유 기간은 8년 됐고, 네. 그 중에서 1년은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 정밀 안전 최종까지 받았는데, 네, 지금 신속 통합 동의서를 받아낸 상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연령대가 70대 후반이에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의 재건축의 희망과 이런 거를 네, 알겠습니다. 계속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GTX 개통까지 가져가야 될지 네. 대표님의 향후의 전망이 궁금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주까지 하고 계시는 집인데 투자 목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GTX 아니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 GTX 네. 교통 호재에 그리고 재개발 호재까지 계속 좀 살아봐도 될 만한 집인지 불광동의 미성 아파트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또 아파트를 보유를 할 때 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른 패턴으로 부동산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동이라고 가정을 해요. 네, 압구정동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예요. 네, 그러면은 압구정동이란 동 자체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일 좋다 할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잖아요. 투자하기에. 네, 네, 네. 그런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회 형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나이가 이제 70이 이제 좀 지났거든요. 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 차 교수, 압구정동 이거 내가 살아 있었을 때 이거 가능하냐라고 물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형님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 오래 사시면 돼요. 왜냐면은 제가 보는 눈에서도 압구정동이 재건축이 다 되려면은 이거 10년, 15년 안에 될까 싶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형님처럼 70 초반이다 하면은 10년이 된다 하더라도 80 초반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여생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세월을 그 처음에는 안 그렇겠지만은 그 낡아서 정말 오래된 집에 살다가 가격은 엄청 비싼데 엄청 오래된 집에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네가 좋고 나중에들 생각하더라도 나는 이런 헌집에 살아도 상관이 없어. 투자 가치가 이 동네가 제일 좋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사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제 같은 경우, 방송하는 제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내가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그 헌집을 사서 헌집에서 내가 살다가 죽는다. 저는 싫다. 그게 저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면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려요? 그런 거 없죠. 네. 둘 다 옳은 거예요. 둘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사는 집 있잖아요. 예. 내가 아파트를 바라볼 때 내가 순수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서 바라볼 거냐, 아니면은 사는 것도 좋지만 이게 투자 가치로 바라볼 거냐, 네. 그게 가슴 속에서 분명해야 돼요. 네. 살기도 좋고요, 투자 가치도 많고요, 그런 거 찾아주세요. 전부 다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맞아요. 예. 왜 안 맞느냐면은 30억, 40억짜리 사서 10억이 올라가 봐야 3, 4억짜리 사서 1억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수익률은 큰 평수, 큰 금액일수록 수익률은 절대로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돈이 많이 묶여서 움직이잖아요. 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을 바라볼 때 첫 번째가 나는 어느 쪽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에게 좀 어렵지만 한번 질문해 보면, 시청자님은 지금 있는 그 아파트를 예. 사는 데 중심을 두세요? 아니면 투자 가치에 중심을 두세요? 아, 저는 투자 가치를요. 네, 투자 가치에 중심을 예, 주거든요. 예. 그러면 투자 가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첫째, 불광동 미성은 네. 오래된 아파트예요. 네.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재건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새롭게 신축된 아파트로 바뀌어 가야만 되는 아파트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 갈 때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뭐 15층, 20층 지을 수 있는데 한 5층밖에 없더라. 그러면은 그만큼 많이 세대수가 늘릴 수가 있죠. 네. 그만큼 많이 늘리면은 다른 사람한테, 거기 있는 조합원들, 주민들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물건이 그만큼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 그만큼 수입이 많아지죠. 예. 그 수입이 전부 다 조합원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조합원들은 내야 될 돈이 거의 없거나 조금만 내도 되겠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반대로 짓기는 짓는데 세대수가 별로 늘어나지가 않아요. 조금밖에 안 늘어나. 예. 그러면 조금밖에 못 팔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예. 그러면 그 조금밖에 못 파니까 조합원들은 그만큼 건축비나 뭐나 부담을 그만큼 돈을 더 내야 되겠죠. 네. 그런 아파트들을 우리가 사업성이 없다, 아니면 사업성이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갖고 계시는 그 아파트는 후자예요. 사업성이 별로인 아파트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은 그 사업성만 보고 그 아파트를 계속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예. 그러면은 그걸로 보면은 애초부터 그렇게 좋은 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애초부터.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다른 쪽에 있는 아파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얘들은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구입하고 돈을 내야 될 게 또 더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동네에서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예. 지금 그 아파트 가격에 구입을 해서 들어가야 될 돈하고 계산해버리면 돈이 별로 남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전히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매도예요. 근데 대표님, 네. 그럼요, GTX 개통까지만 가져가면 어떨까요? 네, 사람들이 예. 거의 대다수가 다 GTX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예, 예.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중심이 있어요. 네. 서울의 중심이 있고 서울의 변두리가 있고 그리고 서울 외곽이 있어요. 예.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GTX잖아요. 네. GTX가 확실히 여기에 호재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GTX가 생겨나면 이 동네로 사람들이 많이 GTX 때문에 몰려 들어올 거야. 그러면 확실히 호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GTX가 이동 지금 현재도 불광역 같으면은 6호선이라든가 여기 3호선이라든가 더블 역세권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GTX가 되어 있으면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서 서울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도 분명히 3호선, 6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GTX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려들 거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경기도에도 GTX 역세권이 있어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거를 제 유튜브라든가 제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몇 년 동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품이다. 이거는 절대 GTX 가지고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가 없다. 아,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예. 그랬더니 가격이 떨어질 때 GTX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 제일 많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호재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몰려 들어갔을 때 호재예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불광으로 가자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연신내 있는 사람들 그 위에 저기 저 대곡이니 뭐 저쪽 편에 뭐죠?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이 돼 있으니까 일로 가자. 그것도 GTX가 생기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보다 더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뭐 건대든 한강변이든 이쪽에 있는 사람이 GTX 생겼으니까 불광역으로 다시 외곽 쪽으로 나가자. 절대로 안 그러겠죠. 네. 이게 이런 역들이 아예 3호선도 없고 6호선도 아무것도 없는데 GTX가 서울 시내 하나가 생긴다. 어떤 역이 생긴다. 이거는 무조건 호재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미 다 있잖아요. 3호선 타고 다닐 사람, 6호선 타고 다닐 사람이 이미 다 거기서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GTX 오면은 꼭 GTX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면 호재지만 그런 게 있기가 어렵겠죠? 예. 근데 예, 대표님 저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럼 옆에 있는 그 북한산 7차를 옮기면 어떨까요? 좀 새 아파트인데 편안하게 그런 살지. 투자 목적으로 하시니까 그것도 투자는 조금 뛰고요. 예? 그것도 7차로 가면 아주 사는 곳정도 조금 투자점 조금이라도 있으면 미성보다. 비슷비슷해요. 왜 비슷비슷해. 비슷하다고 하냐면은요. 예. 이미 그거는 수년 전에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이미 사업성이 별로 없는 아파트는 네. 이미 그만큼 저렴해요. 예. 이미 가격이. 예. 그러면 사업성이 있거나 좋아하는 아파트는 이미 가격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성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 이게 너무 다 좋고요. 바닥을 찍었었을 때 그때 선별을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기 전에는 지금은 제가 봤었을 때는 어디든지 가면은 투자성이 제일 좋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 가면은요. 그거 하나 사면은 추가 부담금 없이 똑같은 평수 갈 수 있어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예. 그 가격대가 지금 예. 현재 주변 아파트 가격대하고 똑같다고요. 예.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네.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질문이 별로 유용하지가 않아요. 예. 네. 역시 저 시청자분님도 뭐 네. 연세는 있으셔도 아주 그 잘 이해도가 높으신 것 같으니까 예.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왜 그런지 세미나 시간을 좀 이용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선 투자 가치는 그리 크지 않다 조언 드렸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요. 네. 과천으로 이사 갈 일이 있어서 네. 자녀가 과천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천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네. 과천 레미안 슈로와 동천 마을 3단지를 두 개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돈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네. 11억이나 10억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천 레미안 슈러나 동천 마을 쪽에서 이사를 가는 거를 시점하고 네. 아니면은 조금 더 전세를 살면서 나중에 천천히 사는 게 좋은지 뭐 알겠습니다. 그런 예. 네, 우선 거주지를 부산에서 지금 과천 쪽으로 옮기셔야 하는 상황인데 근처에 있는 아파트 과천시 레미안슈로 아파트와 또 안양 동편마을에 있는 아파트를 보신 것 같아요. 3단지 말씀 주셨는데 어디로 가면 좀 더 좋은지 아니면 지금 매수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냥 거주 먼저 해봐야 하는 건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흐름, 이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동편마을보다는 레미안 슈르가 가격이 더 비싸죠. 네네. 더 비싼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이에요. 네. 더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거는 그만큼 동편보다는 그쪽이 어떤 생활 편의 시설이나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걸 네. 가지고 어느 쪽 아파트가 좋으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투자 가치는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얼마를 투자해서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낼 수 있냐 이게 투자 수익률이잖아요. 네. 그것이 높은 거는 투자 수익률이 좋은 거지만 아파트 둘 중에 너 어느 거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레미안으로 하겠죠. 네. 왜? 그쪽이 훨씬 더 단지도 더 크고 사람들이 더 편의성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그러나 오늘 방송을 쭉 보고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아파트에 대한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은 존재해요. 네. 그게 언제냐면은 지금은 이미 팔 수 있는 시기를 지나버렸기 때문에 네. 내가 임의적으로 팔고 싶어도 팔리는 게 아니에요. 네. 사는 사람이 사줘야 팔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바닥 권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팔아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살 사람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 칠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생각해도 진짜 이제는 많이 떨어졌다. 이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그 시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수. 그러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매수 타이밍이 향후에 온다고 하더라도 네. 레미안 슈르하고 예. 이 동편 마을하고는 달라요. 이게 입지가 달라요. 네, 그렇더라고요. 동편 마을은 어떻게 보면은 관악산자락에 참 아늑하게 뭐 참 예뻐요. 네. 거기 마을 자체가 정말로 조용하고 또 이렇게 산에 좋은 공기도 마시고 다 좋아요. 근데 네. 뭐가 불편하나? 지하철 멀어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사는 집 깨끗한 거 빼고는 나머지 다 불편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레미안 슈르는 거기처럼 그렇게 뭐 그거는 아니지만 대단지고 편의성은 여기가 훨씬 좋아요. 네. 그럼 내가 어디에 살 거냐? 네.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만약에 네. 그때 된다면 네. 허락을 한다면은 저라면은 레미안 쪽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매수 타이밍은 조금 전세로 살아보고 있다가 그럼요. 네. 네. 그렇게 그리고 하는 또 거죠. 하나는 만약에 동편이 그래도 살기가 좋다면
네. 그거 살면서 레미안 들어가야 될 그 차액 돈이 있잖아요. 네. 레미안 갔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동편이 7억이다. 그럼 3억이 남잖아요. 네. 그 3억을 잘 굴려서 갈 수만 있다면 그때는 동편 가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지 않을 때는 둘 중 어느 거 할래 할 때는 일반인들은 레미안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이 맞아요. 예.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통이고 편의시설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 지금 이제 요 상담 끝나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쭉 더 이어질 텐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방송을 끝까지 꼭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아파트를 좀 비교를 해드렸고 그리고 매수 시기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향후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마무리는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봐야 하는지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차동백 대표의 노하우 전해 듣는 시간 전해 듣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한국 가계비치 여전히 GDP 대비 세계 1위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가계가 취약하다는 거고 여기에서 어떤 금리가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가계는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금리가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떨어집니다. 기준금리가 3.5%로 동결을 하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1.75%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률은 1.6에서 1.4%로 해서 물가보다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면 또 서민들은 힘들어져요. 이와 더불어서 금리하고 부동산을 계속해서 요즘 매스컴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꼭 드릴 텐데 그 전에 좀 더 뉴스 보죠. 전세 가구 52.4%는 역전세 위험이 존재한다. 이게 임대차 3법을 그렇게 반대했는데 진행하는 결과예요. 이게. 그러면 전체적인 전세 시장이 얼마나 잘 버텨줄지 무너질지는 몰라도 전세 시장이 이런 식으로 역전세 시장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 아파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 시장은 무조건 전세 시장이 살아나기 전에는 힘들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80.7에서 83으로 13수 연속 올라갔다. 이 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아파트 지금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다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꼭 살펴드릴게요. 한번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이 미국이죠. 빨간색이 한국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가 이게 2008년이고 그래요. 우리 아파트를 보면은 이게 2000년인데 이렇게 빨간색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 우리 아파트 올라갔어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는데 내려갔어요. 그런데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올라갔어요. 다시. 이렇게. 그리고 우리 금리가 다시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가 09년도예요. 9년도. 9년도에 금리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 2007년도 갔다가 2008년도 떨어졌다가 2009년도에 다시 반등을 해요. 지금 제가 보는 눈에는 지금 우리 시장이 2009년도 시장하고 거의 흡사하게 보여요.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고 세미나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흡사하게 보여요. 그런데 금리가 내려왔죠. 내려가 바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지나면은 가격대가 다시 떨어져요.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죠. 떨어져요. 다시 금리를 내리죠.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15년까지 계속 내려와요. 자,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부터 내렸죠. 다시 가격이 올랐어요. 쭉 올랐죠. 다시 이렇게 금리를 올리잖아요. 올라가도 가격이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금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일정 구간에서는
분명히 부동산에 그 영향을 미쳐요. 금리가 높으면 부동산을 누르고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분명히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금리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무조건 가격은 내려오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정책을 쓰기가 쉽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책 쓰는 사람들이 금리 하나 가지고 이 주택 시장을 다 결정을 해버리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금리 하나 가지고 자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눈에는 지금처럼 높은 금리는 지금쯤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금리는 결국에는 가격을 꺾이게 만들 거예요. 가격을. 꺾였죠? 그러면은 다시 금리가 내려올 거예요. 시간을 두고. 여기도 보시면 금리가 내려왔는지 하루아침에 그냥 폭락하고 그렇지 않아요. 가격대가 아주 경기가 금융위기나 이것처럼 경기가 완전히 무너지면 금리가 내려와요. 그때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금리 내려오는데. 그러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내려오는 것이 금리를 내리면은요. 지금 금리가 다시 내린다고 하니까 어때요?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년 후년 갈수록 금리가 조금 더 내리겠죠. 그러면 이 올라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여 동안 09년도 생각하면 돼요. 이때 내려와요. 분명히. 금리가 내리면서 가격이 다시 밀어 올려요. 이게. 그런데 금리가 그렇게 1년만 내리고 끝나는 게 계속해서 저점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다시 반등해갖고 20억 하던 것이 7억, 15억 갔다가 다시 20억 갔다가 22억, 25억 가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때는 다시 꺾인다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도 꺾인다는 거예요. 그게 2009년도에서 2010년도, 2011년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2009년도는 분명히 반등을 했죠. 금리 내리고. 그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시 꺾여요. 이렇게 해서 계속 꺾이는 것이 2014년까지 꺾였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런 거죠. 가격대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검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산이 이렇게 생겼냐? 아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을 보고 여기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구간들 보고 다시 올라갈 거다. 이 구간 보고 다시 올라갈 거다. 이 구간 보고 다시 내려갈 거다.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눈은 요 지점이 아니에요. 이 산이에요. 산. 이 큰 산이 지금 내리막길에 위치하고 있는 오르막이냐 오르막길에 위치하고 있는 내리막이냐가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절대로 장기에 2년, 3년, 4년 걸쳐갖고 가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상황과 한국 인구 구조, 여러 가지 금리, 사회, 수출, 기타 등등 다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여기에서 50%, 100% 올라가서 20억 하던 것이 40억 되고 15억 하던 것이 30억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일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냐면 종전 가격 수준대보다 조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봤었을 때는 현실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적어도 지금 30대나 40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 힘 자체가 없다. 그러면 가격이 충분히 조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돈을 모아가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힘이 저축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전세가 하락을 멈추고 조금의 반등을 상승을 해주면서 이 갭, 매매와 갭이 그만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그때 비로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이건 1, 2년 안에 절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처럼 주택을 어마한 물량, 3기 신도시대로 어마한 물량이 만약에 정상으로 공급이 된다면 제가 보는 눈에는
한동안 이 앞으로 5년, 7년, 10년 안에는 아파트 가격 올라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급적인 측면도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공급이 부족해지고 뭐 해주고 하면서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게 되어야 차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또 우리 인구 문제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옆에 있는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는 1년에 뭐 숫자로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수십만에서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큰 도시 한 개씩 사라질 정도로 인구가 지금 줄고 있다. 우리는 불과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10년에서 15년 정도만 가도 지금의 일본처럼 그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끔 되어 있다. 그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만약에 투자자들이 인식을 한다면 그때는 집을 안 살 수도 있다. 나중에라도. 그리고 제가 보건대 사회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은 지금 태어나고 있는 그 베이비들이나 또는 10대들은 20, 30년 지났었을 때 집이 필요로 할 때 그 친구들은 아마 집 걱정 안 해도 될 거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금리가 내려오면 무조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다 내린다. 그렇지 않다.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그러나 금리와 부동산 가격이 정반대로 무조건 움직인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무슨 얘기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지금 시장은 아파트나 또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시장은 지금 현재 그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물건들도 내가 구입을 했었을 때 들어가야 될 예상 추가 부담금까지 계산해서 딱 놓고 보면은 돈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그게 월세 사는 게 차라리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 그런 수익률을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은 머릿속에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꼭 세미나 오라고 누누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세미나에서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가 머릿속에 담고서 투자를 하셔야 그만큼 실패를 하지 않지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경제 상황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고 그에 대한 향후 전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어요.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쭉 방송에 연결되신 분도 있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누이 강조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집에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세미나를 듣고 괜히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좋은 부동산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의문점을 갖고 있던 제 세미나를 꼭 한번 오셔서 듣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꾸셔야만 됩니다. 또 꼭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화요일하고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하니까 평일 날 오실 분은 화요일, 주말에 오실 분은 토요일 날 미리미리 접수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날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전화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